자, 품성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제, 칭찬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, 저한테 강의를 받으러 온 어떤 이제 대기업에 아주 임원이 있었어요. 지금 칭찬을 막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분이 바빠가지고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, 뭐, 대기업에 있으니까 굉장히 바쁘시니까, 뭐, 이해를 했죠. 근데 그 다음번에 또 한 석 달 있다가 미국 갔다 오니까 그분이 또 강의에 왔어요. 근데 와가지고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, 안 박사님, 우리 저 회사에다가 칭찬방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나는 칭찬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기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차를 마시면서 칭찬을 하나 보다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대요. 자기네 그 회사에 그 인터넷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. 그런데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지난번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반드시 저분이 우리의 품성 칭찬하는 법을 갖다가 듣지 못하고 막 그거를 강의할 때에 나갔는데 하고 좀 궁금해 했어요. 아니, 어떻게 되나 좀 의아스러웠어요. 그랬는데 또 한 석 달쯤 있다가 내가 오니까 날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칭찬방을 없애버렸습니다. 왜 없앴을까요? 회사에서 처음에 칭찬을 하고 할 때는 좋았어요. 그런데 뭘 칭찬했을까요? 칭찬이 아니라 아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당신이 잘했습니다. 뭐 좋았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싸움이 생겨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나빠져서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할 때에 보통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품성에 따라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. 그러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또 품성 있게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처음 칭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? 그냥 웃기만 했다 그랬어요. 그렇죠? 웃기만 하는 것은 하나의 묵비권이나 마찬가지예요. 칭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또 그걸 갖다가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. 칭찬은 이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칭찬을 해왔는데 그냥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죠.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은 그래서 상대방이 가치 있게 칭찬을 해주면 그게 가치 있게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치 있게 어떻게 받느냐? 침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. 왜?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?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우리는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. 그저 감으로 그냥 잡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칭찬을 했는데도 그냥 씩 웃기만 한다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. 아니면 칭찬한 사람이 멋쩍게 되죠. 무시당하게 되죠. 그러면 또 다음에는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올해는 칭찬을 받았을 때에 내가 더 가치 있게 반응을 해야 돼요. 칭찬을 했을 때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. 어떻게 해요?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? 일반적으로. 칭찬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겸허하게 한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? 뭐 그게 아닌데요. 뭘요? 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. 그냥 겉만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. 어떤 경우에는요, 내가 칭찬을 하면 아부하시네요?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런 칭찬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? 우리는 한국적인 거 미덕이라 그럴까? 그래서 과찬이십니다. 예, 과찬이십니다. 뭐 좋은 예의죠. 뭐 송구스럽습니다.
얘기를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.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. 이 품성의 칭찬은 하나의 에너지를 넣어줍니다. 생명의 말이에요.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시계 배터리가 죽은 거 있으면 내가 이제 다 가지고 와요. 미국에서는 이제 이 배터리 가는 게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점심시간에 나가다가 그 다음에 시계방에 가서 이제 저걸 했어요. 배터리를 가려고 들어갔습니다. 시계를 2개 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배터리 가는데 얼마입니까? 그랬더니 한 개에 3,000원입니다. 그래요. 그러냐고. 그래서 줬어요.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열고 배터리를 가는 사이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진열장은 아주 정돈이 다 돼 있어요. 근데 금은방은 다 비싼 고급 시계, 보석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는 정리를 잘 해놓지만 일반적으로 또 보면 그 진열장 뒤에 있는 데는 뭐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전화번호부도 있고 한데 그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박아 놓은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 집에는 가니까 뒤에 있는 진열대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라고 칭찬했나 그러면 여기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네요. 그러고는 내가 정의를 말하기 전에 그 우리 배터리를 갖다가 쳐다보니 뭐가 먹고 싶습니까? 그러는 거예요. 또 나는 진정으로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가 먹고 싶습니까?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화적으로 이게 습득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왜 뭐 먹는 걸 갑자기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내가 감을 잡았어요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. 일반적으로 이 금은 보석 가게를 가게 되면 앞에는 잘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책이나 신문지나 전화번호 이런 걸 막 엉망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까지 저렇게 정돈을 잘 해놓은 걸 보니까 요새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. 왜냐하면 정돈이라는 것은 더 큰 능률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보석 가게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능률이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같이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걸 보면 저에게 어떤 믿음이 가느냐. 이 가게는 정말 모든 것을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생깁니다. 나의 혜택을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배터리를 2개를 다 갈았어요. 아까 배터리 하나 가는데 얼마라 그랬죠? 한 개에 3,000원이니까 내가 2개니까 6,000원이죠? 6,000원인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? 주면서 5,000원만 주십시오. 1,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깎아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. 그런데 자기가 먼저 제한테서 배운 이제 제자가 있는데 테크노마트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갖다가 쇼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도시바를 다 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양 도시바를 산다고 하면 뭐 값이 그냥 조금만 웬만큼 차이 나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 가십시오.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다시 그 가게를 찾으러 갔어요. 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겠다 그래 놓고 다시 오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실컷 쇼핑하고 가기가 미안하니까 나 또 올게요. 드릴게요.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맙다고. 여러분, 품성의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돼.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이에요. 우리의 성경이 뭐예요? 영어로는 테스트먼트예요. 언약이에요. 약속이에요. 약속의 말씀이에요.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다 그랬어요?
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법을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배우는 것이 품성이라고 그랬어요. 자그만 약속이지만은 우리가 지킬 때 약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. 그래서 그 테크노마트 컴퓨터 가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사고 나니까 요새는 컴퓨터 사도 가방이 딸려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대요. 가방도 10몇만 원짜리를 하나 주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뭐 어디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나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결을 해줬다 그래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온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품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